2009년 신종플루 때 대한의사협회 신종플루 대책위원회에 참여했던 이동훈 내과 전문의를 저희가 전화로 연결했습니다. 몇 가지 의문들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지금까지 환자 37명이 평택서모병원, 37명이 삼성서울병원, 대부분 이 병원에서 발생했었는데 이번에 또 대형 병원들에서 또 발생했단 말입니다. 메르스 환자가 다른 곳에서요. 제3의 진원지가 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? 일단은 뭐 통제를 해야겠죠. 지금 14번 환자에 의한 2차 유행이 진행되고 있는데요. 네. 이 정보 공개를 한국도 강력하게 이제 통제하겠다는 의지고요. 네. 그 정보 공개가 됐기 때문에 국민분들도 이제 메르스 환자와 같은 시공간을 특정 병원에서 공유하셨던 분들은 이제 아시게 되는 거거든요. 네. 그래서 보건당국에서 연락을 받지 못한 분도 이제 알 수가 있게 되셨으니까 혹시 연락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메르스 한라인으로 신고를 해주시고 지금 외래 오신 분들도 이제 다 알고 계세요. 그래서 당신이 특정 의료기관에 메르스 환자는 같이 그 공간을 공유했었다. 그래서 저희 개인 의료기관 안 오시거든요. 이제는요. 바로 한라인으로 가시고 있고요. 네. 다만 지금 입원 환자분들, 그러니까 5월 17일 입원하셨던 입원 환자분들 중에서 혹시 문진이 약간 미진해져가지고 그런 위험 의료기관들에 경유 사실이 확인이 안 된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.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나 아니면 환자 보호자나 가족들이 한번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은 담당 의료진에게 아마 알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렇게 잘 신고를 하고 통제를 하면은 3차 대형 진원지가 될 가능성은 낮다는 말씀이신가요? 막아야죠. 더 이상 이제 여기서 끝내야죠. 더 이상 확산되면 안 됩니다. 예. 제가 당위를 여쭤보는 게 아니라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보시느냐를 여쭤본 거거든요. 예. 저희가 보기에는 아마 이게 잘 하시면은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. 예. 그 대형 병원 중에 그 아산병원에서요. 네. 그 요원이 이렇게 구급차에서 내려주면서 응급실까지 들어간 것도 아니고 내려주면서 10분 정도 접촉을 했는데 감염이 됐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된다면은 병원 안이 아니라 병원 밖에서도 감염될 수 있는 게 아니냐라고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.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?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뭐 지역사회 감염이 확인된 건 아니거든요.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알려진 사실보다는 메르스 바이러스가 그 밀접 접촉에 의해서 감염이 된다고 생각됐고 전파력이 약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새로 알려진 사실은 생각보다 전파력이 좀 강했다라는 사실이죠. 그래서 이번 사례에도 보시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접촉이 밀접하게 조금이라도 있었으면은 감염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같은 시공간을 공유하셨던 분 모두를 지금 격리시키고 있는 것이고 추적 관찰하고 있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너무 불필요하게 이제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실 때문에 공포를 막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일단 개인 위생 관리가 제일 중요합니다. 그러니까 환자하고 접촉을 했다 하더라도 손에 의해서 내가 무슨 바이러스 손에 못 띄거든요. 친 손을 입이나 코로 가져가셔서 호흡기로 흡입하게 되면 감염이 되는 것이니까 손 씻기를 굉장히 열심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뭐 물론 그 환자를 바깥에서 병원 밖에서 접촉을 할 가능성은 매우 낮기는 하지만요. 그래도 철저히 대비는 해야 되겠습니다. 지금 전체적으로는 확산세가요. 환자 발생 확산세가 좀 꺾이고 있는 걸로 볼 수 있는 겁니까? 그 삼성 서울병원 응급실에서 이제 14번 환자가 이렇게 많은 환자분들하고 접촉을 했거든요. 그래서 밀접 접촉수가 굉장히 많이 발생했는데 이거는 이제 사람의 몸의 기기가 아니기 때문에 뭐 오늘 더 발생할 수도 있고 내일 발생할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는 좀 더 관찰이 필요하고요. 문제는 우리가 지금 추적하고 있는 그 관리 밖에 환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그런 게 있는지 좀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. 그래서 지금 입원해 있는 환자분들 중에서 폐렴 환자들 이런 분들의 전수조사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.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혹시라도 놓친 분들이 있는지, 이제 숨어 있는 분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그런 조사를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예. 아까 그 김제 사례하고 그 대전 사례 들어보니까 시민들이 제대로 협조를 해주지 않고 본인이 내가 어디 갔다 왔다는 걸 숨기고 이렇게 하면은 방역망이 뚫릴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시민들은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? 과도한 공포 부대는요,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. 그러니까 실제 메르스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진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 의료진은 얼마나 더 불안하겠습니까? 그러니까 일단은 일상생활을 그대로 하시고요. 그다음에 실제로 지금 메르스 환자를 잘 진료하셔가지고 잘 발견하셔서 이제
그 의료기관을 보내신 분들이 있거든요. 근데 그런 분들도 피하시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가 중동호흡기 증후군이라고 이 질병명이 돼 있는데요. 하루에도 수백 명씩 중동에 가고 계시거든요. 그럼 마찬가지로 메르스 진료 의료기관도 가셔도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당연히 일상생활은 정상적으로 하셔도 되는 것이고요. 뭐 지금 뭐 일상 활동을 전혀 안 하시고 뭐 휴교 정도 많이 내리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. 그런 것보다는 일상생활을 어느 정도 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개인 위생 관리거든요.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역사회 메르스 바이러스가 막 퍼졌다 하더라도 내 손에 의해서 전염되는 것이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뭐 지하철도 소독 많이 하시고 뭐 KTX 소독 많이 하시는데요. 우리가 전 세계를 소독할 수는 없습니다. 제일 쉽게 소독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제 손입니다. 여러분의 손 2개만 소독하시면은 메르스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해질 수 있으니까요. 그것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박사님은 직접 지금 그 환자들, 메르스 환자들을 치료하고 계신 건 아니죠? 예, 그렇죠. 저희도 의료기관 앞에다가 메르스 환자들이 의심되면은 한라인을 연락하라 이렇게 다 붙여놨습니다. 그런데 아까 그 보도를 보니까 열이 나는 환자들은 아예 안 받는 병원도 있고 그런 모양이더라고요. 그게 바로 이제 정보 공개가 안 됐을 때 생기는 문제점이거든요. 열이 나는 환자분이 오셨는데 그 환자분이 메르스 환자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가 없죠. 의료진도 알 수가 없고요. 특히 지금 어떤 시스템이냐면은 메르스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은 폐쇄가 되고 있거든요. 개인 병원들이 되게 위축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근데 정보 공개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지금 뭐 특정 병원을 계속 언급해서 죄송합니다만 삼성 서울병원 응급실에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있었던 환자분들 그분들은 이제 의료기관 오시면 안 되시는 것이죠. 그분들은 열이 나실 경우에 메르스 한라인에 연락하셔가지고 그 지시를 따르셔야 되는 것이고요. 나는 그런 공간에 이제 메르스 환자 접촉하시는 경험이 없다 이렇게 하시면은 의료기관에 들어가시면서 그렇게 고지하시고 들어가셔야 됩니다. 저는 중동호흡기 증후군 환자하고 접촉한 적도 없고 그 공간에 간 적도 없습니다. 지금 열이 나서 왔습니다.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들어가시면 됩니다. 그러면 의료기관도 안심하시고 잘 진료해 드릴 수 있고요. 다른 환자분도 안심하실 수 있는 것이죠. 알겠습니다. 이동훈 박사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